깊고 푸른 심연 속으로 사라진 꿈. 2023년 6월,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가 잠들어 있는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탐험하려던 한 잠수정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호화여객선 타이타닉의 비극만큼이나 의문투성이었던 타이탄 잠수정 실종 사건. 과연 그 심해 속에서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에 쌓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2023년 6월 18일)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소유의 잠수정 타이탄은 대서양 심해에 잠들어 있는 타이타닉호 잔해를 향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탐험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세계 기록 탐험가 해미쉬 하딩, 파키스탄의 대기업 부회장 샤흐자다 다우드와 그의 19세 아들 술레이만 다우드, 전직 프랑스 해군이자 타이타닉 전문가로서 실제 타이타닉 탐사 경험이 다수 있는 포랑리 나졸레, 그리고 오션게이트의 CEO이자 타이탄을 직접 설계한 스톡털러시까지 총 5명의 인물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탄에 탑승한 인물들의 정체가 큰 화제를 모았지만 그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바로 탑승 비용이었습니다.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타이탄에 탑승한 것이죠. 이들은 미지의 심해에 대한 지식과 인류 역사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의 경험을 추구하는 모험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에 도전하고자 했으며 타이타닉호라는 역사적 유물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겼죠. 게다가 타이탄을 직접 설계한 오션게이트 CEO가 함께 탑승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만큼 안전이 보장됐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심해 탐험에 나선 것이죠. 심해 탐험은 인류에게 늘 미지의 영역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죠. 특히 깊은 심해는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채 상상조차 어려운 생명체와 지형,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흔적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세계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는 이러한 심해의 비밀 중 하나로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으며 타이탄도 바로 그 비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였습니다. 타이탄을 탑승한 사람들은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해 탐험과 타이타닉호 잔해 탐사로 인해 자신들이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건 타이탄이 출발한 지 1시간 45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잠수정은 잠항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반 만에 모선과의 모든 연락이 끊긴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 장애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통신 두절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바다는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심해는 더욱 그렇죠. 연락 두절 소식이 전해지자 모선과 지상 통제소는 즉각적인 비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수정과의 교신이 끊겼다는 사실은 탑승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는 이 잠수정의 운명의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고, 잠수정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과 캐나다 해안경비대는 즉각 대규모 수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광활한 대서양 한가운데서 작은 잠수정을 찾는 일은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죠. 북대서양의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은 수색 작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해역을 샅샅이 뒤지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일이었지만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이 동원되었죠. 수색팀은 모든 희망을 걸고 잠수정이 마지막으로 위치가 파악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캐나다 공군의 P-3 대잠 초계기와 미국의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긴급 투입되었고, 민간 수색 업체들도 첨단 음파 탐지 장비와 수중 로봇을 동원하며 수색에 힘을 보탰죠. 그리고 실종 후 며칠 동안 수색팀은 수중 음파 탐지기를 통해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반복되던 쿵, 쿵, 쿵. 그 소리는 누군가 구조를 기다리며 보내는 신호처럼 들렸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소리가 잠수정 내 생존자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해에서 이러한 주기적인 소리가 포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이는 생존자들이 최소한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해석되었죠. 전 세계 언론은 이 소식에 주목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도했고 많은 이들이 기적적인 구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간의 필사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잠수정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탑승자들에게 남아있던 산소량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잠수정 내부에 제한된 산소는 약 96시간 분량이었고 이는 구조 작업에 주어진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요소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져갔고 수색팀은 점점 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2023년 6월 23일 미 해안경비대는 타이타닉호 잔해 인근에서 약 3,800m 지점에서 타이탄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견된 잔해는 잠수정의 압력실이 외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파되었음을 시사했죠. 내파는 외부의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잠수정이 순식간에 찌그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폭발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타이탄 잠수정은 수심 약 3,800m 지점까지 잠수했던 상황으로 파악되고 이 깊이에서는 약 400기압의 압력이 적용되죠. 400기압은 대략 코끼리 10마리가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내파가 일어나게 되면 0.02초 이하의 시간 안에 구조체가 붕괴된다고 설명했고 사람의 신경이 고통을 인지하기도 전에 즉사한다고 말했죠. 내파 현상은 폭발처럼 소리를 낼 시간조차 없고 내부 공기와 인체 조직, 장비 등이 전부 즙처럼 압축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음의 압사라고 불리죠. 미 해군과 전문가들은 타이탄이 금속이 아닌 탄소 섬유 복합체로 만들어진 최초의 잠수정이다 보니 내파로 인해 탑승자들이 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섬유는 가볍고 강하지만 반복적인 압력에 굉장히 약하고 파괴 시 경고 신호 없이 붕괴되기 때문이죠. 또한 쿵 소리가 들렸던 것이 구조 신호가 아니라 잠수정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소리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실종된 며칠간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단순히 불운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후 타이탄 잠수정을 운영하던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 사실 타이탄 잠수정의 안전성에 대한 경고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8년 오션게이트의 전 직원이었던 데이비드 로크리지는 잠수정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잠수정의 안정성 테스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는 잠재적으로 탑승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특히 그는 잠수정 선체에 사용된 탄소 섬유 소재가 심해의 엄청난 압력을 견디기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양학자, 잠수정 전문가, 그리고 다른 잠수정 기업의 임원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2018년에 오션게이트의 CEO 스톡 털러 씨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에서 전문가들은 타이탄 잠수정이 심해 탐사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혁신적인 설계와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잠수정의 안전 인증 절차가 미흡하며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내부에서 열 수 없는 볼트 고정식 출입문 구조라서 비상 탈출 장치가 아예 없었고 타이탄 잠수정을 조종하는 장치가 상업용 무선 게임 패드를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션게이트 측은 과거 타이타닉호 탐사 시도 중 배터리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이 무시된 채 무리하게 탐사를 진행하다 결국 비극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사고는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 사건은 마치 20세기 초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와 놀랍도록 유사한 면모를 보입니다. 당시 불침선이라 불리던 타이타닉호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지만 안전 불감증과 과도한 자신감이 결국 비극을 불렀습니다. 타이탄 잠수정 역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안전원칙이 간과되었고 그 결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타이탄 잠수정 사고 이후 심해 탐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제해사 기구와 각국의 해양 안전 관련 기관들은 심해 탐사 장비의 설계, 제조, 운영에 대한 보다 엄격한 국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또한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탐험 욕구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험과 탐험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지만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이라는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의 잔해는 인양되어 지상으로 옮겨졌고 미 해안경비대와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잔해 분석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비극의 그림자는 여전히 심해 저편에 잠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CEO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희생해가면서 말이죠. 정말 이 사고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었던 것인지, 오션게이트의 투자자, 사업 구조, 미공개 자료 등 아직도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미스터리한 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심해는 인류에게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처럼 타이탄 잠수정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도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을 상징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Mr.